여러분, 한 가지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친구를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까? 모임 약속이 잡히면 속으로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친구가 많은데 왜 더 외로울까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 많으면 성공한 인생,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쓸쓸할까 봐 억지로 관계의 끈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진짜 쓸쓸한 분들은 오히려 친구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모임에 나가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리느라 바쁜데도 얼굴에는 피곤함과 공허함만 가득했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많은데 왜 더 외로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카톡 알림 뜰 때마다 확인하기 싫고 모임 날짜 잡히면 핑계거리부터 찾지 않나요?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소모적인 관계는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60대 이후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60이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생긴 거니까요. 학창시절 친구들, 군대 전우들, 직장 동료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만나고 환경이 바뀌면 멀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관계의 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친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끊겼고 아이들의 성장이 학부모 모임의 목적을 해체시켰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친구가 떠난다고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친구가 떠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질 때가 온 것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5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내 인생 이게 맞나?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이런 불편한 질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끊임없는 소음과 대화 속으로 숨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은 외롭고 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좋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괴롭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친구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과제는 개인화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60이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오히려 성공적인 개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만의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루틴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고 내가 내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2.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세요. 요리, 뜨개질, 목공, 그림 그리기 등 뭐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비워지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게 목적이며 내가 만든 것을 볼 때 생기는 뿌듯함이 자신감을 줍니다. 3. 매일 감정 일기를 쓰세요.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본 풍경, 떠오른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글을 쓰면 내 마음이 정리되고 흐릿했던 감정이 명확해져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연구처럼 매일 15분씩 자기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은 정신 건강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4.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이든 산이든 바다든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세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됩니다. 나무는 평가하지 않고 바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바람을 느끼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자연 속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5.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세요. 처음엔 불편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달라져요. 그 비어있는 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멈춰야 방향을 볼 수 있고 나를 재정비할 수 있어요. 6.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이번 주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기. 목표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7. 나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있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나를 격려하고 다독이는 습관이 생기면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혼자 있는 상황을 외로움으로 볼 것인가, 자유로 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60이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평화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친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온한가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혼자여도 친구가 적어도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